당신은 사랑받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선호합니까? 당신의 대답이 빨리 왔다면 아마도 다시 생각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친절은 존중을 명령하기에 충분합니까? 지도자는 항상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 큰 선을 위해 도덕이 희생되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마치아벨리안이라는 단어에 영감을 준 니코로 마치아벨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질문을 했으며 그의 대답은 너무 잔인하고 차갑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자 중 하나입니다. 마치아벨리는 선덕 지도자에 대한 도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위선 없이 환상 없이 세상을 실제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노출시켰습니다. 힘은 거의 좋은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부도덕한, 도덕적, 심지어 사탄의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왕자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고 한 추기경은 마키아벨리가 인류애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는 차갑고 조작적인 것을 옹호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힘의 본질에 대한 가혹한 경고를 주었습니까?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위험한 정직한 조언을 탐구하고 그의 아이디어가 왜 여전히 지도자, 사업가,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합니다. 세계가 조작자를 보상하고 정직한 것을 처벌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마키아벨리를 악당이 아니라 잔인하게 정직한 현실주의자로 볼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쿠데타 및 공개 처형이 일출 만큼 흔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15세기 피렌체의 현실인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뿐만 아니라 라이벌 가족, 용병 군대, 심지어 교회 자체를 위한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니코로 마치아벨리는 1469년에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변호사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어와 로마 고전 책으로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역사가 가장 정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교활한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젊음의 피렌체는 왕이나 황제에 의해 통치되지 않았지만 약점의 작은 징후로 측면을 바꾸는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공화당의 자유시대와 강력한 은행가 가족인 메디치의 절대 통제 순간 사이에 진동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마치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교황, 왕, 장군들과 협상하여 종종 도덕과 믿음을 방어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을 다루지만 뒤에서 자신의 동맹국을 독살하거나 찌르는 것을 위해 공모했습니다. 그는 이 환경에서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가장 선덕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치아벨리는 10년 넘게 피렌체 정치, 조약을 작성하고 적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512년에 그의 행운은 바뀌었다. 몇 년 전에 피렌체에서 추방된 메디치는 교황과 스페인 군이 지지로 권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아벨리를 그 공화국의 상징으로 보았고 망설이지 않고 그를 투옥하고 고문했습니다. 이 고문다. 그의 손목은 등 뒤에 묶여 있었고 그는 궁중에 정지되어 반복적으로 그의 어깨를 반복적으로 탈구하여 반역의 고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마치아벨리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은 후 메디치는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정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추방된 후 외곽의 작은 농장으로 후퇴했습니다. 공기는 반복적으로 그의 어깨를 반복적으로 탈구하여 반역에 대한 고백을 강요했지만 마치아벨리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다.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은 후 메디치는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정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추방된 피렌체 외곽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후퇴했다. 그는 힘과 음모와는 거리가 멀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왕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아벨리는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것을 메디치에게 선물로 썼으며 그들이 그를 정치적 게임에 다시 환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페이지에 넣은 것은 너무 잔인하고 끊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냉소와 조작의 매뉴얼로 간주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공화단인 마키아벨리는 자유의 수호자가 아니라 무자비한 전략가의 원형으로 기억되었다. 아이러니, 그는 자신의 권력의 입장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매뉴얼의 저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정치로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독재자, 혁명가, 심지어 사업가들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왕자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의 뒤에 있는 사람을 이해했으므로 이제 그의 철학의 핵심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치아벨리는 권력과 리더십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도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아벨리의 경우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사람들의 사랑은 변동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첫 징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피어는 현명하게 적용되는 한 사람들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는 이 논리로 그가 왕자를 썼다. 언뜻 보기에는 거버넌스 매뉴얼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흡수됨에 따라 정치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잔인한 연구였습니다. 마치아벨리의 경우 지도자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쉽게 조작됩니다. 그들은 편리한 한 당신을 따를 것이지만 기회가 생기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지도자는 순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을 제거하기 전에 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신은 충동적일 수 없습니다. 마치아벨리안 지도자는 필요할 때만 절단하는 렉과 의사와 같이 정확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왕자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점 중 하나는 통치자가 과도하게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종집과 충성과 같은 미덕은 종이의 고귀한 소리를 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아벨리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덕의 외모는 미덕 자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항상 정직하다면 조만간 당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 속일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충성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충성도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실용적으로 무대 뒤에서 실용적으로 행동하면서 정의로 명성을 유지하면 진정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충성도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실용적으로 무대 뒤에서 행동하면서 정의로 명성을 유지하면 진정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넘어집니다. 마치아벨리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선하심을 너무 많이 신뢰한 지도자들은 전복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정하려고 했던 통치자들은 적의 부패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는 역사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교활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왕자가 그런 위험한 책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이 종종 변장일 뿐이며 대중을 조작하는 데 강력한 극장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동시대 사람들을 스캔들한 이유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책을 금지했다. 일부 철학자들은 마치아벨리 위켓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작품은 악마의 교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와 함께 왕자 사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독재자와 정치 전략가들은 그의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리더조차도 무대 뒤에서 그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마치아벨리가 한 일은 단순히 이미 플레이 중인 게임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규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잔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잔인함이 승리를 자주 보여주고 있어.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게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냉소와 냉간 계산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을 확보해야 합니까? 세상은 마치아벨리안 논리에만 근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파괴할 위험이 없습니까? 마치아벨리가 옳았다면 세상은 교활함, 조작자 및 망설이지 않고 힘의 개입을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결과 없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전략으로만 행동하는 세상이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악몽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작가 및 사상가들이 왕자의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점에 도전한 첫 번째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였습니다. 로테르담은 지도자가 두려움과 조작이 아니라 도덕과 이성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정치는 가장 높은 인간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가장 계산하는 승리만이 아닌 전장이 아닙니다. 수세기 후 임마누엘 칸트는 이 비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도덕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경우 윤리는 그가 범주적 명령이라고 불리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즉, 결과에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속임수를 냈다면 사회 구조가 풀릴 것입니다. 범죄와 처벌에서 도토스키는 마치아벨리안의 극단을 구현하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라콜리코. 그는 어떤 사람들은 공통의 도덕보다 높으며 더 큰 목표를 위해 죽이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양심으로 고통을 받는 죄책감에 의해 소비됩니다. 도토스키는 결국 도덕성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마치아벨리의 가장 큰 비판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면 세상은 지속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냉간 전략가라면 사회의 개념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치와 권력에 대한 마치아벨리의 많은 관찰은 여전히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딜레마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의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까? 교활한 교활함은 어떤 시점에서 순전한 잔 인성으로 바뀌는가? 마치아벨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왕자가 쓰여진 이래 수세기가 지났지만 마키아벨리의 영향은 결코 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전략가, 심지어 종교 인물조차도 매일 때로는 의식적으로 다른 시간을 깨닫지 않고도 자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마치아벨리안님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윤리적 붕괴로 향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마치아벨리의 플레이북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통치자들이 정보를 조작하고 두려움을 퍼뜨리고 종종 사람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권력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다. 일부는 자신을 구세주로 제시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 뒤에는 그들의 행동이 냉담하게 계산됩니다. 그들은 마치아벨리가 한번 말했듯이 사람들이 변화의 불확실성보다 안정성이 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치아벨리안 아이디어도 번성합니다. 근로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회사는 몇 명입니까? 도덕적 결과에 관계없이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초하여 얼마나 많은 경영진이 결정을 내린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리더라는 명성은 제어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제작된 마스크인 변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아벨리의 영향은 세계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철학은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정서적 조작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플루언서, 브랜드 및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추종자를 얻고 진정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야기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외모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의 심리학은 심지어 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아벨리아님은 소위 어두운 성격의 세 가지 특성 중 하나, 정신병 및 자기애와 함께 마치아벨리아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마스터 조작자이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그들의 이점에 이용하고 끝의 수단으로만 관찰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을 채택했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면, 모든 관계가 권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면, 우리는 유일한 규칙이 가장 적합한 사람의 생존이었던 추위의 편집된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강력하거나 더 고립으로 만들까요? 아마도 마치아벨리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가 그분의 조언을 편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아벨리안 전술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들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기꺼이 갈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열쇠는 마치아벨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균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식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결국 실제 질문은 마치아벨리가 옳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유산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균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조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이고 싶어 하는지 선택합니다. 결국 실제 질문은 마치아벨리가 옳은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유산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입니다. 결국 마치아벨리가 맞습니까? 세상은 도덕적 원칙에 묶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권력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윤리, 성실성 및 성공과 친절히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진실은 힘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그것은 더 큰 선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 파괴, 억압 또는 해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사용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치아벨리는 우리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선을 보상하고 악을 처벌한다는 환상을 해체했습니다. 반대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종종 승리를 거두는 반면, 도덕적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든 윤리를 포기하고 차갑게 되어 전략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대답은 균형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기에 충분히 순진할 필요는 없지만 냉소의 죄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비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치아벨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무자비한 선수가 되지 않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치아벨리조차도 오해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왕자가 통치자들의 매뉴얼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닝콜과 조작자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마지막 교훈일 것입니다. 권력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우리 모두는 일, 관계 또는 도전과 기회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마도 가장 현명한 대답은 극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두려움만이나 사랑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 지능 및 세상을 완전히 타락시키지 않고 세상을 탐색하는 능력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마치아벨리는 우리에게 힘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측면만 볼 것인지 또는 더 큰 것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치아벨리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거나 현실감과 윤리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었다면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비디오가 아닙니다. 철학자 나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가 아는 보이지 않는 게임 마치아벨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는 우리가 오히려 무시할 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선한 선이 항상 이기고 공정하다는 것이 존중을 얻기에 충분하고 세상은 점직을 보상한다는 우리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는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차갑지 않고 똑똑하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잃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직하지만 포기하는 이유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똑똑하지 않고 똑똑하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잃지 않고 게임을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는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끝까지를 보았다는 사실은 이미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은 드문 품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당신은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다면 당신이 주변의 파워 역학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면 여기에 나의 사명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에서 말해주십시오. 세상이 교활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윤리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탐색하려면 화면에 팝업되는 비디오가 더 깊어집니다. 그들 중 하나는 당신이 힘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개념에 대해 논의하지만 어떤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